이번 달은 좀 아껴야 돼. 이거 먹고 싶은데, 저거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네. 나도 인친들처럼 여행 가고 싶은데 좀 아껴야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월급을 적게 받는데 어떡하라고. 생활비, 공과금 숨만 쉬어도 돈인데 어떻게 돈을 모으냐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 얘기가 거북스러운가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부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꺼주세요.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돈을 모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차리고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돈 얘기 거북하신가요? 거부감이 드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20년 동안이나 1위입니다. 그리고 저도 금전적인 문제로 예전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절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 조금만 일찍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요청을 정말 수도 없이 듣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일만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된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요, 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 40년을 빈자로 살다가 5년 만에 평생 써도 쓰지 못할 돈을 벌게 해준 일반 사람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찐 부자들의 핵심 비결을 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월급을 올리거나 지출을 통제하거나 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야 되겠지요. 다들 이런 생각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월급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출을 줄이는 건 어떤가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지출을 줄이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십니까? 결혼자금, 아이 양육비, 오르는 집값들도 한몫할 테고요. 오히려 점점 가난해지는 기분도 듭니다. 그러면 돈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요, 돈에 관련한 내가 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 관련한 경제서적이라든지 돈 이야기하는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자가 된 사람들의 마인드를 관련한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요. 그런 관련 강연을 정말 굉장히 많이 듣고 따라하고,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우리랑 다른 게 뭔지 막 공부하면서 그들은 이 잠재의식 알고리즘이 우리랑 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따라하기 사실 쉽습니다. 저는 따라하기 어려웠어요. 그게 좋다는 거는 알려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알려주는 책들을 보고 모으고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제 나름대로 정말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따라하기 쉽게 웰싱킹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웰싱킹 또 시각화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절대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저도 40이 넘어서 공부했던 거니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 의식대로 매일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내 의식의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에 2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이 올라오면서 그 알고리즘에 내가 생각 속에 내가 빠져서 그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지배당하고 행동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과나무를 한번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 사과, 탐스럽고 먹기 좋은 이 사과가 여러분의 행복이고 성공이고 이게 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과나무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이 사과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 사과는 결과이고요. 결과에는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그럼 뭘까요? 원인은 이 생각입니다.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생각에 있는 이 알고리즘을 치료하셔야 되는데, 나는 진짜 10억 원의 부자 될 거야, 10억 원의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했다고 해도 나의 내면의 그 어린 나가
내 뒷다리를 잡습니다. 아, 무슨 너까짓 게 부자가 돼. 무슨 10억을 니까짓 게 어떻게 벌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도 마라. 어렸을 때 먹었던 마음들이 내 뒷다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걸 아는 거랑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40살 때까지 진짜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다 나가버렸어.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내 내면의 아이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내면의 아이. 돈 때문에 좋았던 기억보다 돈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못 벌고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저는 8살 때, 9살 때쯤 저를 봤는데 너까짓게 무슨 돈을 벌어. 우리는 부자가 못 될 거야. 저희 아버지가 집에 요번 주, 다음 주 먹을 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돈을 다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우시면서 막 신세한탄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지금 새끼들 먹을 밥도 보리쌀도 충분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돈을 썼냐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진짜 정말 그때 생각하면 너무 저도 지금도 울컥할 때가 있는데 엄마가 진짜 그날 엄마가 농사를 남의 집에 농사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있던 아빠가 엄마가 진짜 겨우 모아놓은 식량을 보리와 쌀을 퍼다가 술하고 바꿔 드신 거지.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 그거 벌려고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그러니까 나랑 내 동생이 있는데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죠. 그때 나한테 트라우마가 된 거야. 돈 벌긴 어려워. 돈은 진짜 힘든 거야. 우리는 정말 부자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부정적인 게 쌓인 거죠. 그래서 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그 내면 아이를 치료하지 않고 죽어라고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못 보내주니까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6일을 일하면서 야간고등학교 다니고 진짜 몇 시간 못 자고 나이 40까지. 엄청 게을른데 잠도 많은 내가 그것을 해왔는데도 부자가 아니더라고. 가난하더라고. 빚만 오히려 10억이더라고. 그 이유를 봤더니 내 내면 아이가 문제였던 거야. 그 어렸을 때 그 내면 아이. 엄마가 울면서 막 통곡했을 때 그 내면 아이가 이미 나의 잠재의식에 지배하고 있었던 거야. 너는 부자가 될 수 없어. 벌면 벌대로 쪽쪽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내면 아이를 치료하고 알고리즘을 좋아지게 했더니 와, 정말 그릇에 돈이 담아주고 마음이 평화롭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내면 아이 치료를 꼭 하시고 가시고 알고리즘이 좋아지게 하시면 부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내면 아이 치유학이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존 브래드쇼가 한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성인이 된 우리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면서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면 아이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지금 한번 맛보기로 시각화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자, 나는 상상력이 아주 강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그려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아주 어린 시절.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돈 때문에 힘들었을 때, 또는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몇 살의 나이입니까? 그 나이를 봐주십시오. 그 어린 나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내가 힘들어하던 또는 내가 가장 어렸던 나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터벅터벅 힘없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큰 길을 걷고 있는데 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런데 저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나 쪽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걸어온 나는 나중에 먼 훗날 커진 나입니다.
즉 지금 오늘의 여러분입니다. 저 앞에서 걸어오는 나를 봅니다. 나는 저 앞에서 걸어오는 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나는 어리기 때문이죠. 내 미래의 나가 나를 바라보고 걸어오고 있지만 그게 누구인지 이 어린 나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점점점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쭈뼛쭈뼛 옆으로 흘기기도 하고 쳐다보며 다가가고 있습니다. 멋들어진 나가 나한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눈높이에 맞춰서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너무 따뜻하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듯이 나를, 이 어린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내 인생에 네가 가장 소중해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며 나를 꽉 안아줍니다. 한번 안아줘 보세요. 어린 나는 감동입니다. 가슴이 부풀어요. 앞으로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평소에 어린 나에게 치유되는 말들을 해주세요. 어린 내가 치유될 수 있는 말을, 듣고 싶어 했던 말, 어린인 내가 해주십시오. 이 어린 나는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온 마음이 치유됨을 느낍니다. 앞으로 수시 때때로 어린 내가 힘든 부분이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찾아와 주겠다고 얘기하십시오. 혹시 돈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이 있으면 그런 것도 치유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천천히 치유된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으로 눈을 뜨십니다. 과거의 돈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부정적으로 대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게 맞아요? 켈리만 특별 케이스 아닌가요? 네, 사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 사례 읽어봐 드릴까요? 제 계열사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데 전화 와서 켈리야, 나한테 문제가 있어. 왜?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이 회사가 계속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같아. 돈을 많이 버는데 사실 모으지는 못하고 이득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내면 아이를 치료를 했는데 한 번 치료했는데 이미 이 사람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좋아지면서 켈리야, 이젠 내가 드디어 열심히 내가 돈 버는 일에 이 한국 코리안 치킨을 유럽에서 퍼뜨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가들한테도 이게 뒷다리가 잡는 게 있죠.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한 번쯤은 다 치료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번씩 내면 아이에 만나야 돼요. 이걸 제 강연에서 이번에 하니까 관심 가져주실 분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아닌데 나 돈 정말 좋아해. 나도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부럽고 돈 많이 벌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제가 옛날에 했던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게 긍정적이라고 보이지만 부정적인 것입니다. 나는 돈이 좋아. 부럽다.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벌어야지. 이게 부정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난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살짝 잠재의식에 깔려있는 내용인 거죠.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긍정적인지 알고 살았다가 그때 제가 돈 많이 못 버는 이유가 뭐지 하고 공부를 해봤더니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제가 200억 부자가 될 거야. 5년 안에 데드라인까지 넣은 거지. 이건 진짜 명확하고 진짜 믿는 거죠. 이것을 신념이 될 때까지 그리고 확신이 될 때까지 제가 계속 이 말을 먹었습니다. 하루에 100번도 더 이 말을 저한테 내뱉기도 하고 글로 쓰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면서 이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신념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사업에 몰입했어요. 돈 벌어야지 몰입했다면 나는 내가 확신을 하니까 내가 부자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 달성할 건 확신하니까 내 돈에 몰입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가에 몰입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긍정적인 거죠. 이게 비슷하긴 하지만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굉장히 다다를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이런 말씀들 해주시는 건 고맙긴 한데 켈리는 이번 영상에서 왜 이렇게 자꾸 돈돈돈 거리시는 거예요? 돈돈돈 거리지 말라는 거는 돈만 많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웰스, 풍요로운 웰싱커가 되라는 거죠. 돈도 많은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도 많은 관계도 좋고 건강도 좋고 공헌도 하시는 것까지 다 하자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돈돈돈 거리지 않으려면 돈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풍요가 있어야 돼. 그래서 돈 얘기를 하려면 아주 제대로 하자는 거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고리즘 바꾸고 제대로 치유해주면 내가 하는 일에 성과가 날 거라는 거죠. 사실은 진짜 제가 돈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처음 읽은 책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예요. 제가 이분은 엄청나게 존경을 합니다. 이분이 또 한국에 오신다는 거죠. 와, 그래서 정말 잘 됐다. 진짜 나도 가고 싶다. 그리고 이런 진짜 돈이 되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꼭 보라고 하고 싶다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이분들의 팀이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 강연을 제가 내 연사로 초청대에서 오프닝을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침 내가 다른 사람 강연에는 가는데 우리 캘리스들이 계속 요청해온 북글 강연은 계속 제가 안 했거든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딱 하나 강연만 12월에 하는 그 북글 강연은 매년 하고 있어요. 2025년 다음 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강연이거든요. 이것만 하고 딴 거는 이제 다 못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한국 가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이 제가 조금 더 일찍 와서 28, 29일 날 우리 캘리스들이 뿌리에 해당되는 강연을 들어도 괜찮겠다 해서 제가 큰 마음 먹고 제가 이번에 강연을 하게 된 거죠. 돈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시대불문, 늘 인간의 최대 고민 중 하나입니다. 괜찮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인간의 본능이고 이는 당연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은요, 망상, 오해, 불필요한 걱정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무의미한 집착 대신요, 지나간 것들은 흘려보내고 새로운 알고리즘에 재정립을 해야 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걱정은요, 실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성된 과거의 알고리즘에 의해 무의식에 형성된 것들이 무수히 많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3초에 한 번씩 올라오는 생각들에 의해서 다시 곱씹고 곱씹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내면화의 치료를 해주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테지만 혼자 하는 게 어렵고 좀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방법이 궁금하시는 분은요, 9월 28일과 29일
제가 진행하는 웰싱킹 붓글, 불을 끌어당기는 시각화 강연을 참조해 주세요. 불을 끌어당기는 시각화 강연에서는요, 돈의 알고리즘이 생성된 과정을 알아차리고 돈에 대한 무의식을 점검하며 내면 아이를 치유합니다. 내가 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불을 끌어당기는 행동법칙, 절제 행동법칙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이번 주에 하는 이 강연 거의 마감 임박입니다.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 고정 댓글에 가시면 웰싱킹 홈페이지 링크와 연결됩니다. 고맙습니다.